한기수의 한큐. 네, 오늘 시장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 손실은 줄일 수 있는 노하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엠뱅골드 한기수 매니저와 함께하고요. 매니저님과 친구가 되고 싶다면 샵 2034로 한규수라고 이름을 적어 보내주세요. 매일같이 시장의 변동도 크고 요즘 하락하는 장이 많다 보니 고민하실 텐데요. 전체적인 시장 뷰를 챙겨가 보시기 바라겠고요. 또 급여 어떤 시간이 있을까요? 예, 자 오늘도 무료 방송이 준비가 됐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3시 50분에 무료 방송이 준비가 돼 있고요. 네. 시장이 조금 힘든 구간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뭐 제 판단으로는 이제 힘든 구간에 이제 막바지 국면까지 오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한 불안감들이 막연하게 좀 있으신 분들, 그리고 이 구간에서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될 부분들과 반드시 체크해야 될 중요한 포인트들을 제가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오늘 3시 50분 자 무료 방송 한번 오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좀 평소보다 일찍 하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한기수 매니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시간들 여러분들 참여해 주시고요. 오늘 종목 리뷰해 볼게요. 어제 저희가 바이오를 샀어요. 네. 티움 바이오였거든요. 매수한 이후로 주가 상승이 나타나 주는데 지금은 좀 윗꼬리가 달렸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일단 뭐 짧게 보자라고 말씀드렸고요. 네. 일단 한 차례 정도 올라가면 이제 털어낸다라는 그런 마인드로 해서 이제 제가 잠깐 목표가를 짧게 드렸고 이제 주가는 뭐 오늘 장중에 좀 강하게 올라갔다 밀리고 있습니다. 시장이 나쁘지 않으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습니다만 일단 시장이 너무나 안 좋다 보니까 갔다가 밀린 형태인데 말씀드렸듯이 이제 짧게 보자라는 그런 관점으로 갔으니까 올라갔을 때 털어내신 분들은 잘하신 것 같고요. 만약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이 구간에서 굳이 뭐 추격 매도까지 나설 만한 단계는 일단 아닙니다. 일단 밀집대가 형성이 됐고 이 구간에 이제 바닥권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고요. 바이오 제약주 전반에 걸친 시각은 이제는 이제 코로나19와 관련된 부분은 우리가 이제 너무나 의존을 하면 안 됩니다. 이제는 코로나19와 관련된 부분에서 너무 크게 보시면 안 되고 거기서 빠져나와야 되고요. 바이오 제약주는 이제 원론적으로 신약 개발과 새로운 신약 개발에 대한 가능성과 그리고 기술이 있는 그런 업체를 중심으로 선별적으로 보시는 게 좋지만 그러나 바이오 제약주들에 대한 어떤 흐름이라든가 시세는 좀 과한 편이 큽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도 만약에 매도를 못 하셨다고 한다면 일단 오늘까지 들고 계시다가 내일 정도 소폭의 반등이 나올 때 과감한 물량을 털고 나오는 그런 짧은 관점에서만 보자. 이렇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에 HFR 보겠습니다. 5G 관련주의 조정이 계속 깊어지고 있어서 여러분들 많이 걱정하실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만 5G라고 하는 종목군들의 흐름은 단기적인 흐름 자체는 얘네들이 나빠서 밀린 게 아니고 말씀드렸죠. 전체적인 시장 자체가 안 좋기 때문에 밀렸던 그런 형태고 5G 시장은 올해 하반기부터 글로벌 통신사들의 투자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투자의 원년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결국에는 그 투자가 내년 이후까지 본격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다. 결국에 시장이 안정이 되게 되면 다시 한번 치고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요. 현재 위치에도 역시 중장기적으로 대바닥을 찍은 구간입니다. 이 구간에서도 밀집대를 깨고 내렸다가 강하게 치고 올라왔듯이 이제 바닥에 대한 공감대는 분명히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위치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우리가 투매에 나선다는 것보다는 관망을 좀 하시는 게 좋겠고 내일 이후에 시장의 흐름 자체가 충분히 안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매수로 접근해 볼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 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 투매는 의미가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현대 홈쇼핑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과 좀 무관하게 개별적인 반등 가능성을 좀 보고 있는 종목이어서 일단 갔다가 잠깐 눌림을 주고 반등 가능성을 보고 있는데 약간 조금 더 눌림이 좀 더 나오는 형태입니다. 하지만 이 구간은 워낙에 긴 시간 동안 많이 떨어졌던 대바닥이다라는 측면이고요. 대바닥권에서 잠깐 올라온 상태입니다. 그리고 단기 상승 또 눌림을 주고 있기 때문에 눌림 후에 반등 가능성은 있습니다. 특히나 현대홈쇼핑 같은 종목군들은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분명히 있는 종목들이고요. 실적에 대한 기대치와 함께 자회사를 중심으로 한 실적 턴어라운드 가능성이 분명히 있는 종목이어서 눌림을 주고 나서 이단 반등과 함께 직전 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가능성은 아직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역시 현 구간에서 투매하는 것보다는 아직은 관망하는 게 좋겠고요. 눌림을 주고 반등 가능성은 남아있으니까 좀 더 신고가 직전 고점을 넘어가는 구간부터 매도 포인트를 잡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정리 드리겠습니다. 네, 현대홈쇼핑까지 리뷰를 했습니다. 아쉽게도 딱 매수하고 난 다음부터 시장이 좀 출렁이면서 네. 같이 손실을 좀 기록했는데요. 이러한 대응책 다시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오늘 시장을 정리해 볼게요. 채팅방에 보니까 외국인들의 매도가 정말 장난 아니네. 한 번 팔면 왜 이렇게 많이 그쵸. 팔아라는 원성의 목소리도 들립니다. 오늘의 한 큐는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오늘의 한 큐는 외국인 매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외국인 매도, 요즘 프로그램 매도도 많이 나고요. 프로그램 선물에서도 매도를 그쵸. 많이 해요. 워낙에 그동안 외국인 투자가들의 선물 누적 매수 규모가 워낙에 커요. 네. 그 엄청나게 많았었고요. 그 많은 물량들을 지금 털어내면서 나타난 현상입니다. 또 워낙에 많은 물량들을 사놨었고 그리고 많은 물량들을 사놓은 상태에서 외국인들의 습성상 한번 털면은
제가 이제 속된 말로 그렇습니다. 아주 넌덜머리가 날 정도로 매도가 나옵니다. 아침 초장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매도가 나면서 아마 이 시간 외에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 규모가 14,000계약 이상까지 나오고 있을 겁니다. 그만큼 외국인들이 한 번 매도가 나오면 진짜 징글징글하게 매도가 나오기 때문에 참 우리가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들이 매도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 의중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쉽지는 않습니다만 그 의도를 분명히 파악을 해야 시장에 대한 대처를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외국인들이 왜 이렇게 파는 것인지 조만간에 매도가 진정될 것인지 여부를 좀 보시는 게 좋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 오늘 장세는 외국인 투자글의 대규모 선물 매도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면서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와 더불어서 코스피 시장에서도 매도가 진행이 됩니다. 프로그램 매도도 분명히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어쨌든 간에 외국인 투자글의 이러한 매도, 그러니까 미국 증시는 상대적으로 견주했고 중국 증시도 견주하고 일본 증시도 견주하고 주변 국가는 괜찮아요. 괜찮은데도 불구하고 유독 한국에서만 이렇게 줄기차게 매도가 나면서 한국 증시 하락을 이끌어내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 지수 하락은 특별한 악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들의 매도에 의한 하락이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러한 외국인들의 매도는 일단 매수세가 이제 현물 쪽에서도 코스닥은 매수입니다만 코스피 쪽에서는 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최근에 전체적인 선물과 현물의 매매 동향들을 보게 되면 현물을 먼저 팔고 최근에 선물을 다시 파는 형태가 됩니다. 보통 선물을 사게 되면 밑에서 현물을 다시 한번 매수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차익 거래를 통해서 그런 경우가 많은데 지금은 현물을 먼저 팔고 다시 선물까지 팔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한국 증시가 많이 오른 데 따른 단기 차익 실현 성격이 좀 강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판단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좀 올랐다고 한다면 외국인들의 매도는 좀 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은 약간은 이런 외국인들의 매물에서 약간 눌리는 그런 과정이 좀 더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여기다가 이제 미국의 뉴욕 증시도 단기적으로 하락세가 멈춘 듯한 양상이지만 여전히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유럽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 재확산 분위기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이제 외국인들의 심리에 악영향을 주면서 이런 매도가 나온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외국인 투자글의 매도세는 그동안은 일시적인 흔들어대는 그런 과정의 연속선상에서 이제는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어떤 조정에 대한 경계감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감안해 가지고 약간의 경계 매물이 좀 나오는 그런 성격이 좀 큰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림을 좀 보겠습니다. 자, 외국인 투자가들 오늘 외국인들 선물 수급 동향들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이 그림 보시게 되면요. 외국인 투자가들의 선물 매도 동향입니다. 아침 빨간색 선인데요. 아침 시초가부터 해가지고 외국인들은 선물을 매도하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14,000계약 이상까지 매도가 나왔는데 자, 과연 이 선물 매도세가 어느 정도 선까지 이어질 것인가라는 겁니다. 이 수급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엿장수 맘대로거든요. 아무리 펀더멘탈이 좋아도 외국인들이 계속 팔고자 하면 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급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만 다만 과거 경험상 봤을 때 1일을 기준으로 해서 외국인 투자글의 선물 매도 규모가 대체로 15,000에서 16,000계약 정도 그 정도까지 매도가 나면 매도 클라이막스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내일 이후에는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어느 정도 진정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이어서 전체적인 시장의 하락 장세도 내일 정도 선에서는 클라이막스를 찍고 저점에 나올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림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나스닥 일봉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외국인 투자글의 이러한 매도세가 진행이 되는 가운데 지금 그동안 승승장구했던 나스닥 시장이 중장기적인 상승 추세, 단기 상승 추세가 일단 꺾였죠. 꺾인 상태에서 지금 현재 대체로 1,500선 정도 선이 이제 마지노선입니다. 여기가 지지를 일단 받으면서 하락세를 멈췄지만 여전히 단기적인 하락 추세가 살아있는 모습이에요. 적어도 이 하락 추세를 치고 올라가는 이런 흐름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5일이평선 정도까지 회복하는 정도 이제는 하락 추세를 상향 돌파하는 그런 강한 반등 정도가 나오게 되면 미국 증시의 중간 바락을 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은데 여전히 하락 추세가 살아있다 보니까 외국인 투자글의 매도세가 나오는 것도 어느 정도 이해는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나스닥 지수를 봤을 때 일단 1,500포인트가 지지를 받는 게 중요하고요. 1,500선의 지지를 받고 미국 증시가 강하게 좀 올라가주면 시장이 좀 안정이 되고 외국인들의 매도도 진전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외국인들의 수급에 있어서 시장 자체가 좀 나쁘지만 그러나 미국 증시라든가 이런 흐름에 따라서 수급이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거 꼭 체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나스닥 일봉도 같이 봤습니다. 간밤에 다우지수가 또 1% 후반대에 급락을 했거든요. 계속 이 뉴욕 증시 그리고 밤에 있는 해외 지수를 체크하시는 분들 점점 많아지시는 것 같습니다. 시장의 반등이 나와주길 바라면서 이제 어느 정도 매도는 나왔다라고 했잖아요. 네. 내일의 한 수는 그럼 좀 기대해봐도 괜찮을까요? 무엇을 볼까요? 자, 내일 한 수도 점검해야 될 포인트가 있습니다. 다우지수, 다우 27,000포인트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다우 27,000포인트. 하필 또 이번에는 은행주들이 그쵸. 악재가 나오면서 더 많이 밀렸는데요. 다우지수를 지금 봐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아까는 이제 나스닥 시장에 대한 흐름을 제가 말씀드렸고요. 네. 다우 지수는 이제 미국의 대표적인 지수이기 때문에 다우 지수가 미국 증시의 전반적인 흐름에 이제 중심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우 지수가 여기서 더 무너지게 되면 나스닥이라든가 S&P 500도 따라가는 이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다우 지수의 흐름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어제도 제가 이제 다우 지수 27,000포인트가 중요하다. 그 지수대로 분명히 지지가 되는지를 보자라고 했는데 일단 지지는 받았는데 국내 증시는 좀 밀리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좀 더 긴 관점에서라도 이 27,000포인트는 지지는 좀 중요하지 않나라는 판단입니다. 자, 일단 다우지수 27,000포인트 지지 여부는 이제 분명히 우리가 오늘 저녁에 분명히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 27,000포인트가 만약에 무너지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 미국 뉴욕 증시의 단기적인 상승 추세가 완전히 꺾여버리는 그런 형태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물론 일시적으로 깼다가 다시 회복되는 이런 형태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27,000선까지 무너지게 되면 다우지수마저도 밀집대를 깨고 내려가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미국 증시 전반에 걸친 매물 출회가 좀 확대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다우지수 27,000포인트가 지지가 되는지 분명히 보시고 지지가 되게 되면 괜찮습니다만 만약에 무너지는 흐름이라든가 27,000선을 크게 깨고 내려가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될 수 있다는 것도 분명히 우리가 아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일단 미국 뉴욕 증시가 급격하게 반등하는 게 필요합니다. 일단 미국 뉴욕 증시가 급격하게 반등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중간 발악을 쳤다는 그런 의미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미국 뉴욕 증시가 현 단계에서 급격하게 반등을 보고 강하게 올라갈 때는 시장 흐름 자체가 안정됐다는 측면에서는 조금 편하게 보셔도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이렇게 강력한 반등세가 나오기 전까지는 아직은 경계감이 좀 필요합니다. 많이 빠졌다 그래서 지금 현 구간에서 뭐 30%, 40% 주식 팡팡 들어가는 그런 매매는 지금은 자제하는 게 좋겠고요. 시장에 충분히 안정되고 미국 증시가 강하게 반등에 나서는 이런 흐름이 나올 때까지는 조금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그러나 아직까지는 대세 하락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다는 게 제 판단입니다. 물론 판단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틀릴 수가 있는 부분이어서 확언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만 현재 주변 여건과 그동안 미국 증시가 충분하게 하락했던 부분들 그리고 백신에 대한 기대감, 경기 부양 대책에 대한 기대감 여러 가지 여건들을 봤을 때 대세 하락으로 갈 가능성은 높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선방어하는 전략은 일단 이어가시는 게 좋겠고요. 선방어 후에 다시 기회를 잡는 이런 전략은 아직은 유지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림 하나 더 보겠습니다. 미국의 다우지수 보겠습니다. 지금 증권시장은 주변 여건에서 우리가 신경 쓸 만한 부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미국의 뉴욕 증시 차트, 다우지수라든가 나스닥 시장의 차트를 매일매일 보여드리고 있는데 그만큼 미국 뉴욕 증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꼭 체크를 좀 하시기 바라고요. 현재 다우지수는 지금 현재 가격대가 바로 이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 라인이 27,000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 상단이 27,500 정도가 될 것 같은데 바로 27,500선은 일단 지지를 받고 있는 형태입니다. 27,000선이 깨지게 되면 밀집대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이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여기서 잡고 있었던 매물들이 불안 매물들이 늘어나면서 하락세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또 다우지수가 전체 미국 증시 3대 지수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시장의 흐름을 이끌어가는 중심 축에는 종목이기 때문에 섹터이기 때문에 여기서 밀리게 되면 S&P 지수라든가 나스닥 시장이 같이 밀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27,000포인트는 지지를 받는 그러니까 대체로 27,000선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한 500포인트 정도 되겠죠. 그 정도 선에서 하락세가 멈춘다라고 하면 괜찮지만 그 이상까지 밀려가는 때는 경계를 좀 갖는 이런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반대로 여기서 강하게 지지를 받고 다시 한번 27,500선까지 회복세를 보이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 미국 증시는 중간 바닥을 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국내 증시도 안정권에 접어들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때는 긍정적으로 종목들을 좀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27,000포인트의 지지 여부가 중요하다라고 평가해 주셨습니다. 그럼 오늘의 한 큐 종목으로 마지막으로 정리해 볼 텐데요. 어제는 저희가 잠깐 이제 시장과 좀 무관하게 갈 수 있는 제약바이오, 티움바이오로 이동을 했었어요. 오늘은 어떤 종목으로 가볼까요? 그래서 이번 장세도 좀 방어적으로 할까 아니면 좀 과감하게 움직일까라는 그런 판단을 좀 했는데요. 네. 제 판단은 좀 과감하게 한번 움직이는 게 필요하다라고 해서
기존의 주도 섹터 업권 종목 다시 한번 가져갔습니다. 자, 이노아레스 다시 한번 가져왔습니다. 이노와이어리스 공개를 해보겠습니다. 다시 사야 되는 이유는요? 앞서는 급등했습니다만 일단 지금은 대세 하락까지 갈 가능성은 높지는 않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증시도 충분하게 조정을 받은 상태에서 국내 증시가 뒤늦게 외국인들의 매물에 의해서 조정이 좀 더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일단 오늘 장세는 전체적으로 이제 코스닥 시장이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만 바이오 제약주가 좀 많이 밀리고 있어요. 바이오 제약주는 많이 밀리고 있고 오늘 5G 관련주는 대체적으로 어제보다는 낙폭이 좀 적고요. 그리고 다른 섹터들에 비해서는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적은 그런 겁니다. 결국에 이미 대장주 하반기 증권시장에서 강하게 대장주로 등극했던 종목군들이 시장의 조정을 받고 다시 올라갈 때는 다시 대장주로 등극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때문에 이번 조정이 끝나고 나서 시장이 살아난다고 한다면 어느 섹터가 올라갈까요? 다시 5G가 대장주로 등극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노아레스는 또 공교롭게도 오늘 증권사들의 리포트가 좀 나왔었는데요. 일단 이 종목은 이제 국내 이동통신 계측장비라든가 스몰셀을 생산업체입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스몰셀입니다. 스몰셀을 중심으로 음영 지역의 통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 바로 스몰셀인데 이 스몰셀을 중심으로 한 기술력이 전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 인정받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제품이 나가고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스몰셀과 관련된 성장 가치라고 하는 부분들은 5G 통신이 본격화될 때 그에 따른 매출 증가세가 나타날 것이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SK텔레콤이라든가 KT 같은 업체들의 매출이 나가고 있고요. 해외 40여 개국에도 이런 매출 저가 다변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때문에 아직까지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5G 통신이 지금 매끄럽게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몰셀을 중심으로 또 중개구를 중심으로 한 매출 증가세가 나타나면서 5G 관련주들은 시장이 좀 안정이 되게 되면 반등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이 구간부터 우리가 조금씩 물량을 매집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관점입니다. 말씀드렸습니다. 공격적인 매수가 아니라 밀릴 때마다 조금씩 물량을 잡아가 볼 필요가 있다는 그런 얘기를 여러분께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시더라도요. 현재 이 종목의 주가는 이렇게 긴 시간 동안에 박스권 횡보세를 기록했었죠. 그 박스권 횡보세를 기록하다가 강하게 치고 올라갔고요. 그리고 신고가를 기록하는 가십들이 또다시 밀리고 있습니다. 이 밀리는 부분이 뭡니까? 바로 시장 자체가 전체로 안 좋았기 때문에 밀리고 있는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령 여기서 조금 더 밀려가지고 밀집대까지 들어간다 손 치더라도 이 구간만큼은 우리가 여기서 깨고 내려가는 그런 위치까지는 아니지 않느냐라는 그런 판단입니다. 그래서 직전 고점 돌파했고 직전 고점에 근접해 있는 이 구간부터가 오히려 우리가 조금씩 물량을 잡아가 들어갈 만한 그런 위치인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후부터 추가적인 반등 위해서 조금씩 분할 매집을 해볼 만한 섹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의 목표가는 제가 7만 원 정도로 보겠습니다. 7만 원 정도가 되면 직전 고점 부분까지 일단 보고 싶고요. 이번에 직전 고점까지 가게 되면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좀 커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다만 시장이 불안하기 때문에 너무 목표가를 크게 잡지 말고 일단 7만 원까지 보시기 바라고요. 자, 손절가는 54,000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노와이어리스 오늘은 다시 한번 주도주 공략으로 해보겠습니다. 목표 주가 7만 원, 손절가 54,000원이고요. 저희는 내일 시간 다시 찾아올게요. 고맙습니다.